자, 많이 힘드시죠? 네. 응? 힘드시죠, 뭐. 네. 힘드신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뭐 재밌는 거냐? 돌아버리겠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또 저도 돌아버려요, 지금. 왜냐면 양도소득세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아주 올해는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돼갖고 여러분 개정된 내용,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는데 그래서 아마 양도세는 그냥 가볍게만 흩어보고 확정이 되면은 만약에 2월 말까지 확정되면 3월 달에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지방세 또 들어가면은 나중에 개정되면 또 고쳐야 된단 말이야.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말까지 국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3월 달에 먼저 국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3월 달에 지방세가 개정되면 4월 달에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지방세 공부를 하겠다고요. 이해하시죠? 지방세, 국세 나가보다 그냥 순서를 좀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세율 갑시다. 세율은 어려운 거 없어. 진짜 이제 장난이다. 자, 웃어. 자, 표준세율 갑시다. 재산세는 과세편에다가 다음에 뭐를 여러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뭐로 한다? 세액으로 한다. 186조. 예. 그런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밑줄 해당 연도에 한정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잡읍시다. 에 하나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자 밑줄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적으세요 여러분. 탄력세율입니다. 탄력세율.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마세요. 개정 아니다고.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이렇게 개정될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또 다르게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뭐 할 수 있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탄력세입니다.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다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탄력세율이다고요. 그런데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탄력세율과는 달리 재산세의 탄력세율은 반드시 1번과 2번에 해당할 때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제약 조건이 있다. 뭐는? 재산세는. 다시 한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약 조건이 없이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는데? 가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똑같다. 무슨 세율이라는 건? 탄력세율이라는 건. 다만 재산세 탄력세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만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밑줄 쳤죠? 언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즉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한해서만. 이게 재산세 탄력세율의 특징이죠. 그럼 여러분 느끼셔야죠. 아, 요런 놈은 시험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지. 자, 제가 그랬잖아요. 재산세 탄력세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무슨 세율인데? 탄력세율은 똑같은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약 없이 가감 조정할 수 있지만 재산세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번, 2번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런 게. 그래서 실제 나왔어? 나왔어. 그리고 또 나와? 또 나올 수 있다고. 감 잡으셨죠?
예, 다만 지금 현재 개정안이 확정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 개정 사유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재산세도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다만 얘는 해당 연도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탄력세를 적용하는데 그 적용은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자꾸 제가 여러분을 어려운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시험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212쪽 잠깐 한번 가보세요. 212쪽. 212쪽 문제 18번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돼. 이건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문제 18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몇 회요, 여러분? 23회 기출문제죠? 어? 예. 4번 보세요.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그 가감한 세율은 언제만? 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당연히 시험에.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나왔냐면은 잠깐만요. 종합문제에서 나왔었겠구나. 응? 15번? 예, 15번. 예, 문제 15번. 역시 공부하신 분은 달라요. 문제 15번. 잠깐. 15번에 1번 보세요. 역시 몇 회 문제 여러분? 22의 기출문제죠? 어? 15번이 22의 기출문제야. 1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반드시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여기 밑줄 뭐라 했어? 5년간.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 해당 연도에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자꾸 동그라미 치라 밑줄 치라는 게 이렇게 출제에 뭘 건드린단 말이야? 키워드 건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키워드를 잡아라. 평소에 자꾸. 이해하시겠죠? 예. 다시 오겠습니다. 자, 187쪽입니다. 토지. 토지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지금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이미 했어요? 토지 구분해서 했죠? 했잖아, 세율 아까. 자,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의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꼬로 요요요. 별사. 다시 한번 별사. 크게 해. 별사. 예. 그거 다 했잖아. 맨날 나만 해, 근데. 자, 됐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 봅시다. 세율은 여러분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만 보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세율은 역시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양가로 2번 건축물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뭐 골프장이나 고급을 나왔다 뭐 꼬로. 양가로 2번 건축물 꼬로.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다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얘들 무조건 몇 프로야? 4%야 4%. 꼬로. 건물도 4%, 토지도 4% 분리과세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했잖아 우리 아까. 꼬로.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건축물. 저기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준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000분의 얼마? 2.5. 1000분의 2.5니까 어떻게 해야 돼? 0.25%죠. 저것의 백분율을 기준할 때는. 몇 프로? 0.25%. 025. 됐어요?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생각해봐. 우리 여기 학원 건물이에요. 학원이라는 뭐와? 상가와. 그 밑에 뭐 있는 거 여러분? 토지. 자, 재산세 어떻게 때리나 봅시다. 학원 건물은 뭘로 때려요? 학원 건물 뭐 때려요?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 뭐 때려요? 토지는 얘와 구분해서 뭘로 때려요? 토지분 재산세죠.
그러면 이때 건축물이니까 몇 프로 때려라? 몇 프로 때려라? 0.25% 때려라. 요놈은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돼. 뭘로 때려야 돼, 얘는? 분리, 별도, 종합 중 뭐가 되는가, 토지? 별도가 돼야죠. 왜 별도예요? 사업용 토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뭐라면 해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이나 또는 뭐 해원제 고급 오락장. 이게 고급 오락장인데 고급 오락장의 대표가 뭐랬어요? 여러분 카지노, 도박장 이런 거랬죠? 우리가 또 자주 가는데 나이트 클럽, 룸살롱, 요종 그게 사치성 재산이면 몇 프로 때리는가? 4%. 됐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택 합시다. 주택 10벌겋게. 주택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자 봅시다. 주택은 딱 두 가지로 갑니다. 뭐와 별장과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오로지 딱 두 개로만 구분하라. 뭐 별장과 그 다음에 뭐로? 그 별장을 제외한 주택으로. 그래서 별장은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되 몇 프로로 때려라? 몇 프로 때려라? 4%.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되 사치성이니까 4% 때리라. 그리고 여기 뭐라냐면 별장을 제외한 주택. 그 밖의 주택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0.1%부터 0.4%까지 몇 단계? 4단계 뭐 초과 누진세율이죠. 무슨 세율이다고요? 누진세율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사치성 재산 별걸 5선주 5가지 중에서 별장 나왔죠? 골프장, 고급오락장 위에 나왔죠?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배 따로 나와 있죠? 양가라 4번 보세요. 선박. 거기 뭐 있어요, 여러분? 고급 선박 나와 있죠? 안 나온 게 뭐야, 지금? 고급 주택이 없네요, 고급 주택이. 고급 주택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고급 주택 포함. 그러니까 출전이 이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아, 당연히 건드리죠. 이런 걸 출전은 건든단 말이야.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인지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취득세에서 일반 주택은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표준세율 대상이죠. 그런데 뭐는 고급 주택과 별장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다가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이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그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유하면 뭘 때리는데? 재산세 때리는데 재산세에서 다 뭘로 때리대? 뭘로 때리대?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이 중에서 뭐만? 별장만 몇 프로 때리고? 4% 때리고 4% 때리고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과 뭐는 고급 주택은 뭘로 때리란 얘기야? 누진세율로 때리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율로 때리라고? 누진세율. 그럼 여기서 변함이 있는 건 어떤 놈이에요? 이 취득세 재산세에서 변동이 있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 얘잖아. 얘는 취득세 때 무슨 대상인데? 중과 대상인데 재산세에서는 중과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러면 출전은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생각하라고. 여러분 출전이야. 그럼 뭐 여러분은 당연히 재산세 그러면 어떤 놈 건드릴 수밖에 없어? 얘 건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시험이고 이게 실전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야.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 중과대상으로 분류돼서 표준세에서 8% 더한 세로 가셔야지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무슨 때린다고? 누진세로 때린다고. 그런데 뭐만? 별장만. 근데 별장은 초지 일간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다 중과세 때리는 거죠.
그럼 출제는 어디를 건들 수밖에 없다고요? 고급주택을 건들 수밖에 없잖아.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재산세 중과 대상이다고 아니다고요? 아니다. 그 출제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볼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여러분 212쪽 보시기 바랍니다. 212쪽. 211쪽 보죠. 211쪽.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오셨어요? 문제 15번?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법령에 따른 별장가 뭐는 밑줄 뭐는 고급주택은 몇 프로? 1000분의 40 몇 프로? 4밖에.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준다. 맞은가 틀린가? 뭘 갖고 건드렸어요? 그거야 아시면. 아, 이거구나. 얘가 근데 결국 뭘 갖고 장난쳤어? 지금 재산세에서 고급주택 갖고 장난쳤죠.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4%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누진세. 그거 건드리는 거잖아, 출제연.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주워 먹는 문제 아니라 빨리 꼽아갖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구분한 연습을 들으셔야만 절대 실전에서 안 당한다는 얘기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건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자, 18번 봅시다. 18번. 동그라미 1번과 2번 보죠. 자, 메테라우스 여러분. 23회 기출문제라는 얘기죠? 212조. 자, 1번 보세요. 주택 가로 열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뭐는 별장을 제외한 재산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2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뭐는 별장은 1000분의 50이다. 환장한다. 맞으시라고 드린 거죠? 네. 이게 왜 틀렸어?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 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2번이 왜 틀렸는지 난 얘기 못 해. 그래서 여기는 뭘 건드려서? 세율 건드렸죠. 그 대신 뭐가 없어 지금? 고급주택이 없죠. 고급주택 어디다 집어넣어놨어? 1번에 집어넣어놨잖아. 이해하시죠? 아,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그걸 좀 느껴주시면 돼요. 예, 됐어요. 다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세율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189쪽 중과세 갈게요. 189쪽 중과세. X. 189쪽 2번 중과세율 X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아, 이런 거 표시할 때가 제일 좋죠. 시뻘겋게 쳐 X. 씨. 아, 오랜만에 시원한 놈 하나 났다. 자, 190쪽. 아, 또 답답해진다. 재산세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도시지역분. 환장한다. 이놈은 또 뭐냐? 죄송합니다만 166쪽 잠깐 올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불편하실 텐데 자꾸 비교 연계시켜서 공부를 안 하시면요. 차이점을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6쪽 재산세의 양가로 2번 찾아주시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종전의 도시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뭐로? 도시계획세로 구분하여 과세된 것을 2011년부터는 뭐로?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밑줄 도시계획세.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산세, 도시계획세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던 걸 2011년부터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면서 뭐예요? 통합. 그래서 통합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바로 다시 190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오셔갖고 적으세요.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뭐다고요?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은 어떤 놈이냐면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편익을 받는 제공받는 도시지역 안에는 건축물, 주택 그리고 토지가 과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 들어가세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191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 종종 뭐를 말한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래서 양가로 2번 도시지역분 세는 어떻게 하냐? 거기 박스 보세요. 이러한 도시지역분일 때는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세율 가로 열고 닫고 있죠. 거기 밑줄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세율 밑줄 잘 쳐 밑줄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세율 밑줄 쳤죠. 이게 바로 재산세를 말하는 거고요. 플러스 그렇죠. 다시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0.14 있죠. 여기 밑줄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0.14 밑줄 그리고 저기서 이게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요 놈을 한 번 더 어디다 더하라? 재산세에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나 몰라.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192쪽. 자, 여러분 다 아는 말 나왔다. 양가로 3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이 되면 당연히 어떤 세율이야? 높은 세율이죠.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 유무 공통적 구조입니다. 자,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이 올랐는데 이것도 뭐 맞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 형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별표 5개 집에서 꼭 노트 필기 하라고 그랬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선 재산 이전 형태가 몇 가지다? 2가지다. 첫째 뭐가 있다? 위자료 지급이 있다. 그리고 이 위자료 지급과는 별도로 뭐가 있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 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아무런 과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단이 되더라? 절세 수단이 되더라. 뭐에 대해서? 뭘로 지급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이거를 악용하더란 얘기죠. 악용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위자료를 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대신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소유권 이전하면 이거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뭐로 봐서? 대물변제.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되세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뭘 받았으니까? 부동산 과세입니다. 몇 프로 과세하죠? 취득세 그러면? 여기서 답은 주어줬어요.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죠. 무슨 형태죠, 여러분? 뭐다고 여러분?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뭘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잖아. 뭐야?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4% 때려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급적 뭘로 주라고? 현금으로 주라고. 어? 근데 여기 부부 공유 재산 분할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여기는. 결론은. 왜?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근데 뭐는? 취득세는 과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 공유 재산 분할 취득세 나왔던 거죠? 어? 그래서 얘는 과세를 하되 무슨 세율을 때려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뗀 거라? 2%를 뗀 특례세율 때려라 그 얘기죠. 응? 맞아. 그런데 이때 이 표준세율은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로 보면 몇 프로고? 2.3%고. 어쨌거나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 재산을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대가는 지급 안 했잖아. 이 부동산 취득할 때부터 아예 재산을 자기 명의로 대가를 지급한 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명의는 넘어왔죠. 그럼 이거는 뭐야? 상속의 무상이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 3.5. 그러면 이때 이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뭐로도 볼 수 있고 공유권의 분할로도 볼 수 있고 상속의 무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두 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면 어떤 거 세율 때려라? 높은 세율 때려라 그 얘기죠. 이게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시 192쪽 겁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다.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뭐 예외는 있지만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갑시다. 자, 마지막 부가징수 별표 3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시간적 기준이 2개 있죠.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이죠. 과세기준과 납부기한. 이때 과세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이다. 근데 그렇게 그게 안 외워지냐? 그러면 적어가라. 어디다 적어가라? 여러분의 이쁜 손톱에다 적어가라 그랬잖아. 여기다 적으라고. 그리고 네일 아트로 여기다 살짝 덮으면 뭐가 되는가? 그 유명한 네일 아트 아니야. 내가 네일 아트의 창시자야. 까불고 있어. 그래서 자꾸 손톱에다 적다 보니까 이걸 감독관이 안 보기 위해서 거기다 꽃도 붙여놓고 뭐도 붙이고 페인팅한 거 아니야. 적어 가라고. 자, 그 다음에 정기분 납기.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서 여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납기. 납기는 뭐예요 여러분? 납부기한의 준말이죠. 근데 이 납부기한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정기분과 뭐로? 수시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외워야 될 게 바로 뭐다? 정기분이다. 그래서 토지는 언제 내라? 9월 16일부터 언제까지 내라? 9월 30일까지 내라. 건축물은 언제까지 내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야 된다. 안 외워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적어라. 토구 건칠 적어라. 토, 구, 건칠, 상반월, 하반월, 하반월. 어떻게 한다고요? 토, 구, 건칠, 하반월. 오늘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할 거 많다. 어떻게 하라고요? 토, 구, 건칠, 하반월. 근데 이게 그렇게 자꾸 까먹는다. 적어라 여기다가. 여기다 적으라고 여기다. 그래서 감독관이 앞으로 가면 내려. 감독관이 앞에다 올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막 정기 내려, 백기 내려, 정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맨날 이거 하라서 정기 손가락 내려, 손가락 내지 말고 올려. 그리고 여기다 적어놨다가 감독관에다 걸렸다? 그럼 뭐가 없어져? 증거가 없어지잖아. 여러분 증거만 없으면 돼. 그때는 뻣뻣하게 버텨. 그래서 감독관들의 부정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증거물을 찾고 여러분한테 뭘 쓰라고 합니까? 시인서 쓰게 합니다. 그걸 못하면 부정행위죠. 5년간 젖발로 몸으로 가요. 뭐가 있어야 돼? 증거. 그러니까 절대 그때는 컨닝페퍼 만들어 걸렸다? 삼켜. 뭐만 없애버리면 돼? 증거만 없애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는 감독 하나 붙는 거야. 막판 가면 팔뚝에다 적어가. 착하게 살자 막 적어놔. 나 목포파 뭐 이렇게 해갖고 나 한 번 찍어놓으면 끝까지 찍는 거요 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바깥에서 봅시다 그래요. 절대 걸려서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어떻게 배운다? 토구 건칠 하반월. 아, 그랬더니 출제는 요걸 또 고칩니다. 요걸 뭘로? 1일부터 15일.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시험이 어렵다고 자꾸 제가 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다 초점 맞춰라? 하반월에다 초점 맞춰라. 우린 뭘만 기억하면 돼? 월, 토, 구, 건칠, 하반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기출문제. 이걸 살짝 뭘로 바꿔? 1일부터 10월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잡는 건지 아시겠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주택. 그래서 상가, 건물과 토지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나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주택이 문제죠.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 하나니까 얘는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남들은 이게 상가면 뭐 건물 따로 토지 따로인데 이게 주택이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세부 부담이 커지죠. 남들은 두 번이 냈거나 한 번이 내니까 부담이 커지잖아. 그래서 야 그래 너도 나눠서 내. 누구도 주택 너도 나눠서 내. 근데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건물과 토지가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요 나온 뭐를 산출세계 얼마씩을 2분의 1씩을 후려쳐갖고 반은 언제 내라? 7월. 반은 언제 내라? 9월. 그럼 너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5만 원 나왔어. 5만 원이면 너무 적죠. 2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왔다면 여러분 감 잡으셔죠. 아, 내에 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얼마였구나.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왔다고? 2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판단해야죠. 아,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얼마구나? 40만 원이구나. 그래서 그 40만 원의 2분의 1은 언제 나왔구나? 7월 달 나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9월 달에 다시 또 얼마 나오겠구나? 20만 원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얼마 나와? 20만 원 나오죠. 그런데 이걸 받은 아주머니가 씩씩대고 어디 가는 거야? 은행 가는 거죠. 은행 간다. 여직원한테 항의하러. 여직원한테 왜 항의하러 가는가? 야 인간아 나 7월 달에 얼마 냈는데 20만 원 냈잖아. 근데 네가 띵겨먹어갖고 다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들어갑시다. 단서. 해당 연도에 납부할 부가세액이 자 밑줄합니다. 뭐 얼마냐면 10만 원 뭐야? 이하입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 모이면 이하이면 그때는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밑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해서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동그라미 이걸 일괄 다른 말로 일괄하여 부가징수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야 여러분? 임의 규정. 자, 그런데 193쪽 맨 위에 수시분. 이렇게 정해진 날짜 토구 건칠 하반월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밑줄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세액을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로? 수시로. 적으세요. 재산세 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즉 재지종 동일. 재지종이 뭐야?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우리 세 놈을 이걸 어떻게 배우고 있어? 지금 재지종. 그래서 이 재지종 공통사항이라고. 자, 징수방법.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보통징수방법. 동그라미. 보통징수방법. 시험에 이것도 나왔다. 다음 중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가징수하는 것을 옳은 거 골라보시오. 이렇게 나왔죠.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재산세죠. 종부세는 왜 아니죠? 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봐. 다음 중 이렇게 나와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가징수하는 거 골라보시오 해놓고 1번 취득세, 2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3번 지방교육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재산세. 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5번이죠. 이건 다 아시죠? 종부세는 왜 아니죠? 얘는 국세야. 국세잖아. 보통징수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돼야 되는가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원칙 예외 신고 납부 가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보통징수 방법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방세. 그러니까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이게 용어의 의미고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을 튼실하게 하신 분은 그냥 답이 보이는 거고 제대로 듣질 못하신 분은 이제 삽질한 거죠. 얘는 문제는 뭐죠? 얘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얘한테도 부과되고 얘한테도 부과되죠. 얘한테도 부과되죠. 부가세죠. 얘는 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얘가 재산세, 부가세면 뭐가 되는가?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수는 무슨 방법이야? 보통징수죠. 근데 취득세의 지방교수는 뭐가 되는가? 신고납부죠. 조건은 뭐였어요? 묻는 조건은 뭐였어?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부가세인 지방교수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징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신고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조건은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들도 명색이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이거 문제 오류다. 이의제기하셔. 근데 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항의 글이 올라옵시다. 제 카페에. 새끼 선생이란 놈이 이의제기도 안 해주고 있다고. 이의제기 대상이 돼야 이의제기 대상 하게 하는 거지. 조건이 뭐였는데? 보통징수 방법 뭐랬어? 만으로 조건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얘는 보통징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못 있으니까 신고납부. 이걸 출전이 몰랐겠냐고. 그러니까 함정 파놓은 거 아니야. 지방교육세. 출전이 무식하고 이거 문제를 못 만들었겠냐고. 의도가 그건데.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 재산세라면 보통징수 방법이 되니까 답이 되는 거다. 복수의 정답이다. 막 그렇게 선생들이 얘기했어 그렇게. 근데 저는 아니다 그랬어요. 붙었죠 결론은.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조건을 보라고. 이게 객관식 문제야. 답은 하나 골라야 되고 조건이 제시가 됐잖아. 보통징수 방법만. 문제 오류 있어 없어? 없죠. 저는 그래서 이의제기 대상 안 했어요. 결국은 이의제기 대상 수용 안 됐죠. 이건 오류가 아니잖아. 저도 오류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잡아내고 싶죠. 근데 요즘 그렇게 못 만들어. 이게 요즘 문제야. 자, 갑시다. 마지막 소액징수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 유명한 소액징수면입니다. 고지성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자 얼마?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2,000원 중요합니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러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한다. 얼마에 여기서 소액은? 소액할 때 소자 동그라미 2,000원 할 때 2,000원 이자 동그라미. 그 마지막 여자 제 세 번째 여자입니다. 소입니다. 첫째 누구예요? 설이. 둘째 영이. 오늘 마지막 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2,000원 미만입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 틀렸죠. 왜 틀렸어요?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지만 2,000원부터 징수죠. 근데 무조건 뭐 한 사람은 소위 2,000원만 때린 사람은 미만을 못 잡으니까 또 어두운 길을 가는 거죠. 실전이야 이거 다. 저는 지금 실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하라. 2,000원도 중요하지만 뭐도 있다는 거. 미만도 있다는 걸 주의하라. 그럼 우리 최저한세는 얼마였어요? 등록면에서 최저한세 얼마였어요, 여러분? 6,000원이죠. 소액징수면제 얼마요? 2,000원이죠. 규정이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등록면에서 최저한세는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받겠다고요? 6,000원으로 받겠다는 거고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같은 게 달라요? 다르죠. 출전 그런 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싹 바꿔버리면 여러분 바뀌었다는 걸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6,000원, 2,000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런 거 다 커버해드려. 내가. 2,000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장 포치게 박어. 그리고 여기다 적어. 미만. 징수 X 해놓고 1,000원짜리 2장 포치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 포치게 박아놓고 뭐라고요? 최저한세 부과.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 시험에 나왔어. 순간적으로 헷갈려. 꺼내. 2,000원 박혀있는데 여기 써져 뭐라 했어? 소액 징수 면제. 그래서 저는 항상 2,000원 갖고 다녀요. 6,000원 하나 박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봐. 보다가 감독관이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는 차비 있나 뭐다 시켜. 그래 놓고 얼마 확실히 잡어? 6,000원, 2,000원. 정 안 되면. 자, 마지막 195쪽 세부담 상한. 마무리합시다. 세부담 상한. 또 적으세요. 개정안. 이 개정안이 결론은 여러분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우리 1년에 몇 번 내는 거? 2번 내는 거. 한 번에 내시면 몇 프로? 10% 디스카운트 해줬죠? 그거 안 하겠답니다. 그거 적용 안 하겠답니다. 정부는 이제. 그러면 세부담이 증가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감소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담배 서비스 왕창 올렸죠? 그리고 지금 건드린 게 바로 뭐예요?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이거 비율을 어떻게 했다? 더 높이겠답니다. 개정안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 그냥 의미만 잡겠습니다. 뭐? 세부담의 상한선. 적으세요. 세부담 상한선. 다 왔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 이제. 딱 4시간 채우면 돼요. 모든 보유세 공통.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여러분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계산된 뭐는 당해년도 세액은 뭐와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을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올해 때리는 보유세는 뭐와 비교해서 직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자 보세요. 이때 이 상한선은 얼마냐? 원칙은 150%. 다만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 작년도 재산세가 얼마 있다고? 100만 원. 그럼 올해 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150만 원까지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해봤더니 170이 나왔어. 당연도 재산세 계산해봤더니 올해 시가가 급등을 해갖고 갑자기 연말에 시가가 급등해서 시가편익이 증가되고 시가편익이 증가되고 과표가 증가되고 과표가 증가되고 삼주세액이 증가돼서 170만이 나왔대. 그럼 얼마까지만? 150만 원까지만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 증가 비율은 높아요 낮아요? 응? 작년도 세금비에 비해서 올해 부과된 세금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야. 몇 프로 증가됐어? 50% 증가됐잖아요. 여러분 소득 50% 증가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요. 실질소득 감소가 아니면 다행이야. 제 말이 틀렸나요? 실질소득이 감소 안 됐으면 다행이다고. 제로다고 제로 소득 증가율. 근데 얘는 세금이 몇 프로 뛰어? 50%.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는 얼마? 105%를 하자. 3억 초가 6억 이하는 몇 프로 하자? 110% 하자. 6억 초가 몇 프로 하자? 130% 하자.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률을 좀 더 어떻게 했다? 낮추겠다. 낮추되 뭐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가액이 얼마 이하면 거의 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3억 이하이면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몇 프로? 105%. 양가리 2번. 동그라미 2번. 3억 초가 6억이야 몇 프로? 110. 요거는 얼마? 6억 초과는 130.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개정안은 요거를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율을 높이겠다고요. 이 비율을. 그래서 결론 거기 지금 100분이 얼마나 됐어요? 200. 셋째 줄에 나왔죠 여러분. 100분이 얼마? 200. 개정안이라서 표시는 하지 마. 개정안인데 확정될지 안 될지 몰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신이 있다면 커버 해주겠지. 150%를 몇 프로 인상시켜버리겠다는 얘기야. 지금 정부는 200% 인상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계산된 게 얼마? 170 나왔으면 어디에 걸렸는데? 150에 걸렸는데 올해는 이게 개정되면 얼마까지 받으라는 얘기야? 170 다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부담이 감소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여기저기서 세부담이 올라가고 있다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증세하라 그러면. 단 구분해서 많이 내야 할 사람한테 많이 받고 적게 내서 지금 부담을 덜 할 사람은 부담을 적게 내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내야 할 사람은 세부담이 적어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은 자꾸 제가 개미라는 용어가 자꾸 나왔고 죄송합니다. 저쪽 용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반인한테는 세부담이 어떻게 되고 있고 증가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세금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하려면.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걷고 일반 사람은 세부담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지금 몇 프로입니까?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소득세 최고 38%입니다. 근데 이 38%가 적용되는 구간이 얼마냐? 1억 5천만 원이에요.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소득세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38%. 10억을 버는 사람도 얼마? 38%. 50억을 벌어도 몇 프로? 38%야.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아니죠. 이 사람들 그만큼 많이 버니까 세 부담률이 어떻게 돼? 올라가야죠. 이거 안 올리고 있어. 못 올리겠대. 법인세. 법인들의 돈 잘 벌어요? 개인이 더 잘 벌어요? 법인이 더 잘 벌어요. 법인한테 적용세는 몇 프로예요? 22% 제일 높아봐요. 여기 몇 프로예요? 뭐 잘못됐잖아요 지금. 올려야죠. 얘들을 많이 올려야죠. 근데 이건 안 올려. 그리고 여기서 올리자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런 데서. 문제는 이런 데서 내는 세금 바로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란 얘기다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내야만 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어차피 세금 올리려면 올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 올릴 때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많이 올리게 하고 적게 내는 일반 서민한테는 이걸 줄여야 돼.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빨리 끝내자. 예, 끝냅시다. 198조 다 왔어. 물납과 분할납부 땡땡 적으세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다 왔어? 조금만 참으세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 그래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인데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죠? 자, 요거 적으세요. 어디에서 인정되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그의 부가세도 인정되죠. 적으세요. 분할납부와 분할납부. 아마 제 작년 특강제로 받으신 분은 알 겁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인정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당연히 얘들이 무슨 대상이면 물납, 분납 대상이면 그게 부가세 모두 지방교육세나 모두 농특세도 즉 부가세도 무슨 대상이 된다? 물납, 분납 대상이 된다 그랬죠? 다만 제가 그때 강조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란 놈은 분납과 물납이라는 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예, 작년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얘 할 수 있는 게 뭐니?
나는 거죠. 제가 작년 여기 시험 마지막 임박해서 특강할 때 뭐 할 때 입에 거품 물면서 한 거예요. 작년 동영상 보거나 특강 자리 있으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에 거품 물면서 했죠. 저만 거품 물죠, 문제는. 자, 적어놨어요. 재종량과 그의 모두 부가세도 인정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200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됩니까? 지방교육세. 거기까지만 갑시다. 그리고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똑같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다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고요? 지방교육세 내놨죠. 다만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 부분과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종전 취득세 부분은 10% 올라갔고 농특세, 나머지 종전 등록세 부분은 20% 뭘로 갔어요?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돼서 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취득세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저만 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지방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양가리 번 마지막입니다. 진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빗줄. 지역자원시세의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세. 자, 밑줄 들어갑니다. 나란히 적어. 아, 이쁜 말 나왔네. 오랜만에. 뭐? 나란히 적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병기. 고지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이의 규정. 제가 굳이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면 틀렸다는 걸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나왔으니까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구정이죠? 네, 그래서 구정 수업 없죠? 그 다음 주에 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종부세, 양도세 대충 그 흐름만 한번 좀 보시고요. 왜? 법률 개정되는 것 갖고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국세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